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북천병원 종양외과 김석이라고 합니다. 네. 홍보가 좀 덜 됐는가 별로들 나누셨는데 마찬가지세요. 그래요? 평균이 이 정도면 높은 건가요? 네. 네, 여튼 이렇게 또 이렇게 제 환자분들도 있고 뭐 다른 주치 환자분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한 어떤 주제는 제가 회진을 돌고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주로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환자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암 환자분들의 이제 컨디션 관리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암에 대한 보조적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암 환자분들의 이제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항암 방사선 치료는 이제 마라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뭐 다들 암에 따라서 뭐 이게 뭐 6차니 10차니 뭐 이렇게 18차니 회차가 정해져 있는데 이 회차를 이제 끝까지 가서 마무리를 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힘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멈추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까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몸을 만들고 컨디션을 관리를 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급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회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이제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사실 이유를 잘 모르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유를 안다고 해서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답답하시니까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악액질이라고 해서 이게 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찾아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암이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덩어리이고 이제 이게 생명을 가지는 어떤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자체가 분비하는 물질들이죠. 이제 암이 이제 분비하는 물질들이 이제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이게 우리 몸에 여러 곳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몸의 단백질의 이제 분해를 더 이제 증가를 시켜서 이제 체중 감소라든지 근육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피곤하고 식욕도 없고 하는 게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인해서 이제 암세포가 이제 파괴되고 이제 분해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암세포 안에 있던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또 혈액으로 퍼져나와서 전신으로 이제 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종양융해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피로나 식욕 부진, 뭐 근육 감소, 체중 감소 등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 뭘 가려 먹고 뭘 챙겨 먹고 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게 그림 사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제 뭐 물회도 있고 참치회도 있고 냉면도 있고 뭐 등심도 있는데 이제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음식은 그냥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음식은 음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뭘 가려 먹고 골라 먹고 챙겨 먹을 이유가 전혀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분들은 이제 악액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식욕 부진이 굉장히 심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체중 감소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뭘 가려 먹고 골라 먹고 이럴 때가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입에 당기는 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입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뭘 가려 먹는다고 안 먹고 빼먹고 하다 보면 결국은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흔히들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 회는 좀 가려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신선한 거, 상한 거 먹으면 당연히 뭐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정상이 차이 나지만 신선한 회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뭐 고기가 뭐 암을 유발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뭐 거의 삼시세끼 고기를 뭐 10년 이상은 먹어야 일어나는 일들이지 일반적인 식사 범위 안에서 음식의 범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려 드실 필요도 없고 당기는 거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꼭 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은 음식인데 음식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동네 사람이나 뭐 아는 분이 추천한 뭐 갈아놓은 거, 뭐 환이라든지 가루라든지 아니면 뭐 즙짜 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건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맞습니다. 숨이 차는데 마스크 되는데 지금 강의하신 분 보셔도 되실게요. 이거 마스크가 계속 말하니까 너무 숨이 차가지고 강의하신 분 그래가지고 순종고를 지식하게. 그래서 일단 그 되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역 같은 거를 이제 사실 음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뭐 미역 초도 먹고 뭐 국도 먹고 하는데 이 가끔 가다가 미역을 이렇게 갈아서 빻아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역이 그 안에 그 요오드라고 이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갈아서 빻아서 모아서 먹게 되면은 이 갑상선에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를 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도 음식으로 먹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이걸 모아서 갈아서 빻아서 농축해가지고 먹으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걸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들이 그게 진짜 이제 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고 정말 도움이 되면은 이제 동네에서 떠도는 게 아니고 이미 제약회사라든지 과학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사꾼들이 다 그거를 이미 약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동네에서 떠도는 수준이 아니고 이미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떠돈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미 다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또 힘들어들 하시는 게 이제 잠자는 부분인데 이제 또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수면제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또 수면제 먹으면 중독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면제는 독약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그냥 약이에요, 그냥 약.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진짜 몇 개월 이상 꾸준히 뭐 과량으로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단기간으로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또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컨디션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은 잠이 안 오시면은 수면제 안 먹고 좀 버텨봐야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수면제를 드시더라도 현재 최대한 푹 숙면을 하시고 이제 휴식을 하셔서 컨디션을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의 도움을 굳이 거절하실 이유도 없고 피하실 이유도 없고 여기 또 병원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잠 못 자는 분들한테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의사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게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되게 인터넷 찾아보면 항목이 많은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잠들려고 노력하고 강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근데 그 설명도 되게 좀 중요한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정한 시간에 뭐 9시, 10시에 뭐 잠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9시, 10시에 자려고 생각하면 그게 강박이 돼요. 이 시간에 꼭 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잠 못 자는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잠은 안 오면 1시에 자도 되고 2시에 자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냥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내가 진짜 내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잠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그걸 즐기세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책을 보셔도 되고 뭐 차를 마셔도 되고 뭐 사실 유튜브 보도 됩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정말 눈이 스르르 감기고 진짜 졸려올 그때 침대에 누우시면 잠이 와요. 근데 이제 시간 딱 보고 10시에 자야지. 누우면 말똥말똥 뜨고 새벽 4시까지 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이게 최악의 이 불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잠들려고 절대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시고 오면 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 환자분들한테 초진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 안면병원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치료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가장 우리 암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식사하시는 영양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아픈 통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라든지 고주파 치료 이런 치료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있게 되고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쉬운 얘기지만 영양이나 통증 치료는 이제 말 그대로 컨디션을 도와드리는 치료죠. 식사를 못 하시면 좀 영양을 보충해드리고 또 아프시면 이제 통증을 조절을 해드리고 이런 거고 이제 면역이나 고주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항암이나 방사선의 치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암을 타겟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나 통증에 문제가 없으시면 굳이 영양제라든지 뭐 통증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면역이나 고주파에 집중을 하셔서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증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통증이 굉장히 많이들 있으시죠. 뭐 암으로 인한 통증도 있고 또 항암제나 이런 걸로 인한 통증도 있고 통증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진통제를 많이들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고 특히 이제 암성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진통제는 크게 이제 뭐 입으로 먹는 약이 있고 주사제가 있고 붙이는 패치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은 이제 먹는 약이고요. 통증이 심한 경우는 주사를 처음에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패치를 붙이기도 하지만 이제 통증 조절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모든 약들을 이제 경구약으로 용량을 환산을 해서 이제 경구약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바꾸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입으로 먹는 약으로 바꿔야 당연히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 경구약이 가장 기본이고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통증 조절의 기본적인 원리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그림이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통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쭉 깔리는 통증이 있어요. 기본적인 통증이 있고 이제 가끔씩 한 번씩 튀어오르는 이런 피크로 튀어오르는 돌발성 통증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일단 그 진통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크게 두 종류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서방형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천천히 방출된다는 말이거든요. 서자가 천천히고 방이 방출인데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를 드시게 되면은 그 약이 하루 종일 천천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먹으면은 지금 당장 아프면 해결이 안 돼요. 천천히 나오니까. 하지만 이 말씀드린 이 기저 통증, 하루 종일 깔리는 통증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지금 아프다. 그때는 뭘 먹어야 되냐면 이제 속효성 진통제라고 해서 먹으면 바로 약물이 방출되는 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병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방형 진통제를 깔아서 기저 통증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속효성 진통제를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본인이 챙겨서 이렇게 드시는 게 이제 통증 조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게 이제 적당한 용량에서 조절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통증도 잡히고 문제도 없는데 이 진통제는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용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변비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의식이 몽롱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우리 일반적인 암 환자분들은 크게 겪으실 일은 아니고 약간 이제 좀 진행이 되신 분들 특히 이제 암이 좀 신경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일들을 겪게 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를 무한정 올리는 게 절대 답이 아니고 그 암이 이제 침범하고 있는 신경을 조금 이제 다운시키는 치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고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좀 접근이 불가능했던 뭐 뱃속의 어려운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굉장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통증이 심하고 진통제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한 번쯤은 신경 차단술을 뭐 여기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다니시는 대학병원에 다 마취 통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다 연결을 해주니까 이런 걸 꼭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도 주변에 또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면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영양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 영양제 맞고 싶다, 보조제, 영양제 먹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경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섭취가 불가능하신 분들, 그래서 입으로 못 드시는 분들, 예를 들면 연화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항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역이나 구토가 심하신 분들은 애초에 입으로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영양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 몸에 들어온 영양분이 내 몸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임산부가 있는데, 그래서 임산부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양제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특히 엽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셔야 되는 이유가 밖으로 빠지니까. 이제 밖이 누구냐? 이제 아기죠. 아기가 뺏어 먹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아닌 이상은 영양제를 굳이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식사에서 모든 영양분과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시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영양제가 되게 좋은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양제는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지, 이게 절대 입으로 하는 식사를 대체할 수가 없고, 이게 입으로 하는 식사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영양제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다는 게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많이 먹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우리 암환자분들은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지금은 평상시에는 이러면 병나지만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들 이제 뭐 사이키어도 찾아보시고 뭐도 찾아보시고 하는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흔히 이제 항암하시는 분한테 류코스틴이라고 하는 주사를 이제 면역력을 올린다고 이제 뭉뚱그려 설명을 하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저건 뭐고 이건 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걸 막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나라로 치면은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는 건 군대잖아요. 군대, 그죠? 국방부가 하는 일이고, 또 이제 내부의 치안 문제가 있죠. 내 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치안 문제, 이런 거 이제 경찰이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면역력도 이제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백혈구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잡아먹고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몸의 군대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NK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안에서 생기는 문제. 그게 대표적인 게 암세포죠. 저도 오늘 햇빛을 맞고 뭐 술을 마시거나 하면은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깁니다. 조금. 뭐 다른 분 다 생기시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NK 세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매일매일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끔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역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라나는 게 빠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생기는 게 이제 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항암을 하게 되면 사실 두 가지가 다 파괴가 돼요.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골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이 독성 때문에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처방을 해서 맞는 주사가 이제 류코스틴이라는 주사고, 이것은 백혈구를 상승을 시키고, 저희 같이 이제 암요양병원에서 처방을 드리는 사이키어라는 약은 이 경찰력, NK 세포의 힘을 키워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사이키어인데, 이게 결국은 항암제 때문에 NK 세포가 파괴가 되면 암세포를 처리하고 청소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맞아서 올려주게 되면은 이제 암세포를 깔끔히 청소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고주파랑 사이키어랑 뭐가 좋고 뭘 해야 되냐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일단 사이키어는 주사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몸으로 퍼지죠. 일종의 전신 치료고, 고주파 온열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이제 열을 가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국소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또 국소 치료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암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고주파를 하는 게 크게 비용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할지도 뭐 정의가 어렵고 여기를 한다고 해서 여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별로 그런데 추천드리진 않고 일반적으로 고주파 온열 치료는 암이 한 군데 있어서 그곳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사선 치료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있는 암을 방사선을 쬐서 파괴를 하는 치료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주파 온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하시는 경우에 같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이케어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항암제를 하게 되면은 독성으로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항암하실 때 같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신지. 제가 이제 피진 들면서 굉장히 들었던 많은 질문들을 여기 이제 축약을 해봤는데 이게 많이들 이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드렸는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혹시 뭐 이제 이번 강의가 아니더라도 뭐 제 환자분이든 아니든 이제 지나가다 저를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